우리가 앞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해서 그 어떤 데이터를 변수에 대입을 했다면 이 변수 그러니까 요 데이터 자체는 타입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100이라는 요 데이터는 뭡니까? 숫자죠. 그리고 만약에 hello라는 문자열을 내가 입력을 했다면 얘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종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담는 용기가 다르듯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변수의 메모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용 형태에 따른 용기의 종류가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우리가 밥그릇에 자, 밥을 담지 밥그릇에 이 커피포트에다가 밥을 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컵에다가 우리가 보통 그 액체를 담지 여기다가 또 밥을 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을 때는 또 이 밥그릇에다 물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사용 형태에 따라서 그 용기의 그 종류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용 형태에 따라서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그 용기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데이터 타입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수, 그리고 실수. 그러니까 정수는 0을 포함한 음수와 양수를 나타내는 거고, 실수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파이썬과 같은 언어에서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죠. 자, 그 우리가 앞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썬의 변수는 동적 타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동적 타입이 뭐죠? 그 입력된 데이터를 보고 타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컴파일 기반의 언어 같은 경우는 타입을 먼저 결정하고 그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대입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과 같은 이런 언어들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데이터를 보고 타입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기반의 변수들은 정적 타입 그리고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그런 언어들의 타입은 동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변수의 타입이 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타입이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얘가 현재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 파이썬 코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이제 오늘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 코랩이라는 것도 한번 그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코랩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코랩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코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코랩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파일에 자, 이 드라이브의 새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랩이 우리에게 그 가상 컴퓨터 한 대를 지금 할당을 해준 거고요. 자, 제목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지금 현재 데이터 타입을 하고 있으니까 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시작하거나 AI로 코드를 생성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타입이라는 아까 함수를 써본다고 했었잖아요. 자, 타입하고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자, 얘는 뭐죠? 숫자죠. 자, 이 숫자형 데이터를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 타입에 대한 결과가 int라고 나옵니다. 그죠? 아이고. 자, int라고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nt가 뭐죠? 인티저의 약자고 얘는 정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1, 2, 3이 아니라 저기 문자열을 한번 넣어볼까요? hello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자, 실행 한번 해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str, 즉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의 타입은 문자열이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수라는 거는 자, 일단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100이라고 하고 자, 여기다 이제 메모를 좀 한번 할게요. 자, 이 콜앱이 좀 편리한 점은 이 코드에 우리가 어떤 그 설명을 그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자, 정수라는 거는 뭐죠? 정수는 0을 포함한 자, 0을 포함한 음수와 양수. 자,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그러면 제가 코드를 하나만 좀 더 추가할게요. 자, 코드 셀 추가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코딩할 수 있는 그 셀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제가 그 정수형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정수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비가 10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드라는 변수를 지금 선언한 거예요. 위드, 그러니까 너비에 대한 변수, 얘는 높이에 대한 변수인데 높이는 한 2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너비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사각형의 넓이는 자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넓이의 결과를 여기다 한번 적어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위드 자 위드 곱하기 자 하이트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200이 되겠네요. 그죠? 200이 출력되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 사각형의 너비는 200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수를 이용해서 한번 다뤄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텍스트 하나 추가하시고 실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실수형. 자 실수는 소수점을 포함한 수입니다. 소수점을 포함한 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소수점 중에 3.14 같은 거 가장 대표적인 원주율 3.14 이런 원주율과 같은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정수부와 소수부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수의 형태를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타입으로는 대표적으로 더블과 플로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코드 하나 추가할게요. 자, 코드 셀 하나 추가하시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5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일단 파이 우리가 그 3.14 원주율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원주율과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의 넓이는 에어리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하게 되면 원의 넓이가 구해지고요. 이 원의 넓이를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면 78.5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문자열. 문자열은 뭐죠? 뭐 여러분들 A, 그 다음에 ABC, ABC 뭐 이런 것들이 문자열이죠. 그런데 혹시 그 컴파일 언어를 한번 배워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문자고 이거는 문자열이지 않나?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거는 복수고 문자라는 건 단수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는 문자 한 개든 아니 문자가 여러 개든 전부 다 이걸 문자열로 처리합니다. 이런 형태를 다 문자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컴파일 기반 언어에서는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문자 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근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모두 다 이걸 문자 열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쓰든 작은 따옴표를 쓰든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문자열, 이렇게 사용해도 문자열입니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코드셀 하나 추가할게요. 코드셀 추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프린트하고 A, B, C, D, E. 자, 이거 만약에 출력한다. 이거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실행 한번 해보면 자, 문자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셀 하나 추가하시고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자, 이건 어떨까요? 이거 지금 보면은 내용은 숫자거든요. 자, 실행 한번 해보면 자, 1, 2, 3, 4, 5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 숫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자열을 프린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라는 내용 자체는 숫자지만은 이 숫자 자체 그 타입 자체는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이 문자열이라는 게 자, 이 문자열이라는 게 과연 컴퓨터가 이 문자열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문자열 데이터라는 그 챕터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자와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 개의 문자를 우리가 표현할 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한 개 문자 A, B, C와 같은 이런 문자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자들을 컴퓨터는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컴퓨터는 바보예요. 우리가 A라고 입력했다고 했을 때 컴퓨터는 이걸 그냥 그대로 A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이 문자랑 매핑되어 있는 그 숫자가, 십진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한번 갈게요. 컴퓨터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인식을 못합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숫자만 인식해요. 숫자. 근데 그 숫자 중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진수만 인식을 하는데 이진수라는 게 뭐냐?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숫자를 우리는 이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컴퓨터는 사람처럼 문자를 인식 못하고 0과 1로 구성된 자, 이진수로 구성된 그 기계어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에게 우리의 이런 문자를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좀 약간 복잡한 그런 그 계산을 하도록 그 매핑을 해놨습니다. 이걸 매핑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숫자로 매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리모컨 있잖아요. TV 리모컨,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리모컨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모컨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누르는 거잖아요. 그 눌렀을 때 그 기계가 여러분들이 그 누른 버튼에 매핑되어 있는 어떤 숫자로 값이 전달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현재 키보드에 있는 이런 키보드들도 결국은 다 문자들인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아스키 코드로 매핑이 되어 있는 그 십진수에 의해서 컴퓨터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약간 복잡하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컴퓨터는 문자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텍스트 하나 추가하시고요. 자, 문자열 데이터라고 한번 추가합시다. 문자열. 자, 저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할게요. 만약에 A라는 문자, 프린트, 자, 여기서 문자열 A. 자, A와 자, B라는 문자열을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A, B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요 A, B의 값을 아스키 코드로 그러니까 이 문자를 매핑되어 있는 십진수로 한번 출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때 이 ORD라는 자, 아스키 코드로 자, 반환하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반환하는 자, 요런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ORD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A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매핑되어 있는 십진수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하고 ORD 자, A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B도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카피해서 자, B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면 자, 어때요? 65, 66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A가 지금 매핑된 데이터가 65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알파벳 순서가 A, B, C, D, E, F에서 Z까지 가잖아요. 자, 그게 그 간격이 다 그 일 간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다음에 B는 65에서 66이 되고 그럼 C는 얼마겠어요? 67이 될 거고 D는 68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저 십진수 65라는 십진수를 만약에 매핑되어 있는 문자로 만약에 반환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십진수의 숫자를 매핑된 문자로 반환.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chr 이라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숫자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매핑되어 있는 문자로 반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제가 여기다 프린트 자, 65, 66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 한번 해보면 A, B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줄의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출력해 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시니까 이렇게 좀 개행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요걸 그냥 한번 제가 그러면 프린트로 만약에 뭐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하고, 자, 따옴표 하고, 자, 이렇게 따옴표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행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개행을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개행을 해버리면은 일단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은 한 줄로 출력이 되니까 이건 별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개행을 할 때는 역슬래시 n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개행 문자거든요. 개행 문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만약에 개행을 외부에서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프린트 하고 개행 문자만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개행하고 프린트 잎새의 이는 잎새의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는 왜 한 줄만 띄었는데 왜 얘는 지금 몇 줄이 떨어진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프린트라는 함수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그러니까 출력하고 나서 개행이 내장돼 있어요. 이미 저 역슬래시 n이 이미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한 줄 띄어진 거고 얘는 강제로 한 줄 띄었고 거기다가 프린트이기 때문에 한 줄 더 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총 3줄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자, 쉬즈곤 하고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 자체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쉬즈 할 때 여기에도 작은 따옴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나는 걸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사람 눈에는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은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그랬죠. 문자열 같은 경우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혼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바깥쪽을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주게 되면은 이 인터프리터가 인식할 때 어차피 시작과 끝을 여기로 잡아주고 가운데 있는 요 따옴표는 출력이 되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그냥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 자, 이걸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she said 하고 우리가 이제 자,
직접 인용문 같은 경우는 직접 말하는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굿바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직접 대화하는 그 문구를 만약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넣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시면은 요 안쪽에 큰 따옴표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자, 이렇게 하고, 자, 실행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깥쪽은 큰 따옴표를,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바깥쪽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